끌어안기에 적극 나서셨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단답 형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향후 집권하시면 친박계 인사들에도 능력이 있다면 장차관이나 요직에 발탁하거나 등용하시겠습니까? 집권하면요, 그분들 전부 친홍계가 됩니다. 그거 친박계는 대통령 파면되면서 끝났습니다. 또 일부 핵심들은 이미 같이 대통령하고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핵심들은 다음 정부의 전면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집권을 하면 전부 국정 지지 세력이 되기 때문에 전부 홍준표 밑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재판이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투쟁에서 졌다. 이런 평가도 하시고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 탄핵을 정치투쟁으로 봅니다. 정치투쟁으로 보는데 정치투쟁에서 본질에서 졌다고는 저는 그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최순실이한테 돈 줬다.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한테 돈이 간 것이 아니라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인가 거기에 재벌한테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은 지금 그 재단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걸 최순실이가 들어묻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재판 과정에 공정한 재판을 하면 이 무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탄핵이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지난 공천 때 후유증으로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공천 때 그 당시에 심하게 대립을 이루었던 유승민, 김무성 그 두 분이 중점이 돼서 탄핵을 하고 뛰쳐나간 것이지.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도 내가 어제 JTBC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난 그 판결 보면서 참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저런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나는 대통령 편드는 거 아닙니다. 편드는 건 아닌데 사법적 심판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걸 탄핵의 사유로 삼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변명이 오락가락했다. 그거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이상 피의자가 오락가락 변명을 하는 것은 자기 형사소송보다는 권리입니다. 그걸 확정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특검이나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가지 않았다. 조사받으러 안 나가도 돼요. 그게 형사소송보다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조사받으러 안 나가면 강제수사를 해야죠.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양 그래 판결하는 것을 보고 저희 헌법재판소 판결이 맞나? 마치 잡범들한테 마지막에 훈계를 하면서 니 왜 거짓말했나? 결론을 내면서 재판 끝나고 난 뒤에 훈계를 하면서 너 실형 가라. 너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 가라. 잡범들한테 훈계하면서 재판하는 그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이 아니다. 민중재판이다. 촛불이 겁이 나니까. 또 문재인 후보가 탄핵이 안 받아들이지만 민중혁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막말을 문재인 후보 하는 거 보고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판결은 옳지 않다. 나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우파 진영에서 내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옳고 그러면 분명히 국민들이 좀 아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정법적으로요. 지난해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셨다면 그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셨겠습니까? 저는 그 탄핵 사유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달에 물러나겠다. 스스로 물러나겠다. 4월 말에 하야하겠다. 그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내 페이스북에다가 글에 썼습니다. 다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촛불과 반대 세력들이 다 몰려갈 것이다. 그건 민중재판이 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재판도 시위대의 압력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스스로 물러나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만약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저는 탄핵 사유가 적절치 못하다. 탄핵 사유는요, 확정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탄핵 사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아직 재판 진행 중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확정이 돼야지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확정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검찰이 기소장 내고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했다고 해서 그게 모두 유죄입니까? 그게 모두 유죄라면 그 재판이 필요 없죠. 확정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끌어내려 놓고 이제 구속까지 했다 얘기야. 구속까지 했으면 공정한 재판이라도 받게 해줘야 옳지 않느냐. 에? 만약 이게 야당이 되면 1번, 3번이 되면 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겠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친박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난 친이도 아닙니다. 이해창 총재 있을 때 이해창계도 아니었고 나는 독고다이로 살았습니다. 독고다이로 살았는데 내가 앉아서 내 힘으로 쭉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누구 편들어 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이굴리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국민 앞에 못 밝힐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홍 후보님이 집권을 해야 박 전 대통령이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네. 공정한 재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참석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참석자 또는 지지자들의 그 표심이 홍 후보님께 향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결국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게 꼭 탄핵에 반대했다 이렇게 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 자빠정거리 들어올까 싶어서 참 두려우니까 전부 태극기를 들고 대한문으로 몰린 것이죠. 그분들은 결국 이 나라 자빠정권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5월 9일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저는 명확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다른 선택을 하고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예. 네, 다음은 MBN 장광익 정치부장이 받아주시죠. 예, 저는 후보님의 이미지에 관한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하셨지만 그 돼지 흥분제에 대한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미지가 참 이렇게 좋지 않아졌다는 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혹시 사과는 하셨는데요. 사모님이나 가족들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애들은 이거 다 알죠. 12년 전에 이미 제가 참여록을 썼으니까 거기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60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잘못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대선에 나왔을 때 마약을 했다고 고등학교 시절에 고백을 한 참여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거 다 용서했습니다.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게 무서운 것이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참여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정직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서울상대라고 하면 안 되지. S대 상대 학생들이 8명이 있었고 고대법대는 저 혼자 있었는데 그분들끼리 한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 말려서 말려야 되는데 못 말려서 내가 참 잘못했다. 이렇게 또 누구한테 적발이 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마치 대선 때가 되니까 12년 전에 제 책에 썼던 내용을 그걸 마치 내가 성폭력범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하는 거 내 사과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그거 지금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잘못된 그 행동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그 책을 보면 60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59가지는 전혀 문제 안 삼고
그것만 딱 문제 삼으면 여성 표심에 좀 뭐 영향이 되겠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인데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저를 매도하는 거는 그 18살 때 친구가 하는 것을 내 막지 못해서 말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 이야기를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론조사 잘 안 믿으신다고 그러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비호감도 조사입니다. 비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늘 1위가 홍준표 후보가 많이 나옵니다. 대체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한테 어떤 부분에서 비호감도를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비호감도 조사를 지금 기자분한테 지금 인식이 바뀌어 있는 게 갤럽 조사일 겁니다. 난 그거 아주 악의적인 조사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동아일보하고 같이 조사할 때는 비호감도 1위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2위가 저였고 지금 어제 그 대구방송 비호감도 조사는 압도적인 1위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지금 거꾸로 돼 있는데 갤럽 조사한 게 그게 난 그게 아주 악의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비호감도가 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극렬한 반대층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 대선 때 트럼프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1위로 비호감도가 있어도 사실상 호감층들이 그만큼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호감도, 비호감도 1위라는 거는 갤럽 조사하고 그 당시에 동아일보 조사하고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꼭 보면 그때 동아일보 조사는 비호감도 1위가 내가 알기로는 그 문재인 후보입니다. 나는 한참 있다가 2위고. 근데 그걸 꼭 그 패널들이 종편에 내가 종편 보면서 느낀 게 왜 종편이냐? 요즘도 보니까 종일 편파 방송한다고 종편이에요. 그래서 이 종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만들고 내가 요즘은 종편 보면서 참 후회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종편 만들 때 그 법을 그 민주당 반대 무릅쓰고 제가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평상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CBS 김재덕 논설위원 시작해 주시죠. 네, 후보께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이제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대통령 임기 전에 발생한 사건은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주심을 대법관을 지정했고요. 8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만 봅니다. 그런데 내 사건은 이완구 총리 사건하고 달리 증거 능력 전부 다 인정했어요. 이완구 총리 사건은 성완종의 그 메모하고 그걸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해서 무죄입니다. 제 사건은 보면 그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 다 했어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판단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로 무죄가 된 겁니다. 저한테 돈이 온 게 아니라 중간에서 떼먹었다. 그래가 무죄가 된 것인데 또 그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돈 전달했다는 사람이 검사가 하도 시켜가지고 하도 보름 동안 부부하고 불러가지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거짓말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그거는 대법원에서 유죄될 그 파기환송된 확률이 0.1%도 안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그 파기환송되면 내 누구처럼 내 자살할 수도 있다. 내가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내가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돼도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다음 무죄라고 확신이 안 되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나왔겠습니까? 그거는 난 성완종이를 몰라요. 내가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성완종이한테 엮였다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그 민정수석이나 그거 하면서 성완종이 사면을 왜 한 정권에서 2번이나 해줬냐?
그 사면할 때 내가 알기로는 몇 입으로 안 해주는 줄 아는데 그 몇 입으로 사면 2번이나 해줬냐? 그래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경남도지사직을 이제 시한 3분 전에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셨는데 경남도민의 참정권은 제한하면서 유권자들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이율 배반 아닙니까? 그 후보께서 본인 좌우명도 아마 뭐 뜻이 크고 기계가 크다 뭐 이런 사자성어를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꼼수 사태, 목리 사태 이런 비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대선에 나온 국회의원 3분은 왜 사퇴를 안 합니까? 안철수 후보는 보궐선거 이번에 없애기 위해서 5월 9일 이후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4월 9일 이후에 사퇴를 했어요. 그럼 유승민 심상정이는 왜 사퇴를 안 합니까? 나는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걸 제대로 선거를 하려고 하면 경남도에 줄사퇴 파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비용이 한 300억을 지방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거 비용을 내가 고생해서 땅 한 평 안 팔고 3년 6개월 고생을 해서 경남도 빚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광역단체가, 빚 없는 광역단체가 지금 아마 사상 최초로 경상남도가 빚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재정건전화를 했어요. 그 재정건전화를 하고 청렴도를 14위 하던 걸 1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경남도를 전부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앉아서 열흘 정도 먼저 사퇴를 했으면 내 대선 운동을 열흘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대선 운동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내가 300억을 부당하게 쓰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 사퇴를 안 한 것인데 나는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임기가 지금 3년 이상 남았어요. 3년 이상 남았는데 자기들은 사퇴 안 하고 선거 떨어지면 또 국회의원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합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그래요. 자기가 하려면 노원에 내년 4월 돼야 지금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국회의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사퇴하려면 4월 9일 이전에 했어야죠. 자기도 보궐선거 이거 5월 9일 날 안 하려고 사퇴 늦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 비난해야지. 왜 도민의 아까운 세금을 갖다가 1년 2개월짜리 도지사 뽑는 거 이거 출마하기 전에 도의 모든 중요 정책을 1년 2개월 동안 중요 정책을 다 결정해주고 나왔어요. 이제는 직무대행자가 하면 새로운 결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고만 자꾸 꼼수 사태 언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나 기인한다고 봅니다. 네. 왜 나머지 3사람을 사퇴시켜야지. 저는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으니까 나머지 2사람 사퇴하라고 하세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숨어있는 보수표가 결집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또 없습니다.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하시면은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선언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정계 은퇴를 했어요. 하고 또 광주에 표심 자기가 은퇴 안 오면 지금 정계 은퇴하겠다. 문재인 후보 정계 은퇴 발언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 나와서 뛰고 있잖아요. 정계 은퇴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고 해서 그 약속 지켜지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무너진 정당 가지고 지금 악정고투를 하고 있는데 내한테 무슨 책임을 묻겠습니까? 홍준표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대선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보궐선거에는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2001년도 동대문 보궐선거로 내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 2012년도 경남지사 보궐선거로 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보궐선거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홍준표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다 뒤엎어 놨습니다. 오늘 토론 나가고 나면 아마 판도가 더 바뀔 겁니다. 친박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셨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단답 형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향후 집권하시면 친박계 인사들에도 능력이 있다면 장차관이나 요직에 발탁하거나 등용하시겠습니까? 집권하면요, 그분들 전부 친홍계가 됩니다. 그거 친박계는 대통령 파면되면서 끝났습니다. 또 일부 핵심들은 이미 같이 대통령하고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핵심들은 다음 정부의 전면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집권을 하면 전부 국정 지지 세력이 되기 때문에 전부 홍준표 밑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 재판이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투쟁에서 졌다 이런 평가도 하시고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 탄핵을 정치 투쟁으로 봅니다. 정치 투쟁으로 보는데 정치 투쟁에서 본질에서 졌다고는 저는 그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최순실이한테 돈 줬다.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한테 돈이 간 것이 아니라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인가 거기에 재벌한테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은 지금 그 재단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걸 최순실이가 들어묻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 재판 과정에 공정한 재판을 하면 이 무죄라고 봅니다. 있으니까 집행유예 가라. 잡범들한테 훈계하면서 재판하는 그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이 아니다. 민중재판이다. 촛불이 겁이 나니까. 또 문재인 후보가 탄핵이 안 받아들이지만 민중혁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막말을 문재인 후보 하는 거 보고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판결은 옳지 않다. 나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에 비판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우파 진영에서 내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옳고 그러면 분명히 국민들이 좀 아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정법적으로요. 지난해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셨다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탄핵이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지난 공천 때 후유증으로 나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공천 때 그 당시에 심하게 대립을 이루었던 유승민, 김무성 그 두 분이 중점이 돼서 탄핵을 하고 뛰쳐나간 것이지.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도 내가 어제 JTBC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난 그 판결 보면서 참 내 길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저런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나는 대통령 편드는 거 아닙니다. 편드는 건 아닌데 사법적 심판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걸 탄핵의 사유로 삼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변명이 오락가락했다. 그거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이상 피의자가 오락가락 변명을 하는 것은 자기 형사소송보다는 권리입니다. 그걸 확정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특검이나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가지 않았다. 조사받으러 안 나가도 돼요. 그게 형사소송보다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조사받으러 안 나가면 강제수사를 해야죠.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양 그래 판결하는 것을 보고 저희 헌법재판소 판결이 맞나? 마치 잡범들한테 마지막에 훈계를 하면서 니 왜 거짓말했나? 결론을 내면서 재판 끝나고 난 뒤에 훈계를 하면서 너 실형 가라. 너 반성하고